손발이 차가운 건 그냥 체질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차가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제 이름은 이준석인데요. 이런 믿음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혈관은 맨 끝에서부터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조용히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냉증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혈관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혈관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많은 상식들이 사실은 위험한 오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리가 저리면 무릎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죠?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면 체력이 떨어져서라고만 여기시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증상들이 혈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상식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이 더욱 수축되면서 평소에 숨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점검해 볼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들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며칠 전에도 제 지인 중 민수 삼촌이 찾아오셨어요. 나이는 72세이시고 원래 정말 활달한 분이셨어요. 젊을 때부터 등산도 즐기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빼먹지 않으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들어 종아리가 뻐근해서 오래 걷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무릎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계셔서 한동안 정형외과만 다니셨대요. 무릎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셨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계속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통증은 반복되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심해져서 결국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거죠. 제가 민수 삼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전형적인 혈행장애의 신호였습니다. 걸을 때만 아프고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패턴, 그리고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것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무릎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행히 민수 삼촌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고 하루에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셨죠. 그리고 달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집 안에서라도 꾸준히 움직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나고 종아리의 묵직한 느낌도 많이 사라졌대요. 지금은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동네 한 바퀴 정도는 무리 없이 도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정말 금방 반응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관리해주면 70대, 80대가 되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일상에서 혈관이 막혀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혀갈수록 나타나는 혈행장애 단계별 신호 5가지.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단계별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신호부터 차근차근 나타나거든요. 먼저 혈관이 처음 나빠지는 부위는 말초입니다. 손끝과 발끝 같은 몸의 끝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위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도달하기도 어렵고 혈관도 가장 가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부위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손끝과 발끝이 자주 차가워지는 증상을 단순히 체질이나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물론 모든 냉증이 혈관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 부쩍 차가워졌다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한국순환기 관련 연구 자료를 보면 말초 부위 혈류 저하가 초기 혈관 협착의 가장 흔한 징후라고 확인되어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증상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정우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고민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발목 혈압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로 확인됐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활 습관 교정으로 많이 좋아지셨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냉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이라도 발목과 종아리를 돌려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혈류를 깨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시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혈관이 조금 더 나빠지면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묵직해지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50% 이상 좁아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예요. 이 증상의 특징은 걸을 때만 아프고 앉아서 쉬면 금방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근육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유럽 말초혈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간헐적 파행이 혈관 협착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초기 기준이라고 발표되어 있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 빠르게 걸을 때 더 심해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영수 74세님은 평소 산책을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200m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파서 자꾸 쉬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고 운동량을 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리해서 계속 걷지 마시고 천천히 걷다가 통증이 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걷는 방식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혈관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척부순환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통증을 무릎 문제나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혈관이 더 나빠지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서 휴식을 취해도 편하지 않은 상태가 돼요. 다리에 당기는 느낌이나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특히 밤에 잘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혈관 건강 보고서를 보면 휴식기 통증이 나타날 때는 이미 심한 혈류 장애가 시작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단계까지 오면 혈관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해철 76세님은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낮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확인됐거든요. 이 정도 되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태일 때는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오히려 혈액이 더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 대신 가볍게 주물러 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2단계는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더 진행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등이나 발가락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혈류 공급이 심하게 떨어지면 가장 먼저 피부색 변화와 온도 저하가 나타나거든요. 미국 노화 연구팀 자료를 보면 말초 부위 피부색 변화가 중증 혈류 장애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발가락 끝부분이 하얗게 변하거나 보라빛을 띠는 경우가 위험한 신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재호 71세님은 어느 날 발등이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게 이상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협착이 진행된 단계로 확인됐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발을 오래 꼬거나 눌리는 자세를 절대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어서 발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색깔 변화가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빠른 검진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 5번째는 발목 혈압이 팔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예요. 이건 혈관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발목 혈압이 팔 혈압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와야 해요. ABI라고 하는 발목 팔 혈압 비율이 0.9 이하로 떨어지면 혈류 장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0.8 이하로 내려가면 중등도 협착, 0.5 이하면 심한 협착으로 판단합니다. 오상진 70세님은 집에서 혈압계로 혈압을 재시던 중에 우연히 발목 혈압도 재어봤다가 팔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가끔씩 팔과 발목을 각각 재보고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발목 혈압이 팔보다 20 이상 낮게 나온다면 한 번 더 재어보시고 계속 그런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신호들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는 혈관이 나빠지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빨리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혈행이 나빠진 뒤에 어떻게 생활 속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혈행장애를 되돌리기 위한 생활 속 관리법 완전 정리.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큰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물 마시는 습관을 바로 잡는 거예요. 혈액은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나빠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그리고 낮에 2~3번 나눠서 한 컵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무리 없이 보충할 수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혈관에 더 좋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체온이 낮은 상태니까 따뜻한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시면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좋아요. 두 번째로는 달고 짠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당분과 소금은 혈관에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요소들이거든요.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염분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려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걸 제한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서서히 줄여나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로 바꿔보시고 국물이나 찌개는 평소보다 간을 절반만 맞춰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적응되실 거예요. 간식으로는 달달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말린 과일을 조금씩 드시는 게 혈관에 훨씬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거든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하루 15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거예요. 혈관은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운동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이 정체되기 쉽고 움직이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무리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체조를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혈액순환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보시면서 발목 돌리기, 종아리 올렸다 내렸다 하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해보세요. 이런 동작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혈관 끝까지 혈액을 밀어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족욕과 다리 마사지예요. 따뜻한 물과 가벼운 자극은 말초 혈관을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족욕을 할 때는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계시면 됩니다.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씩 추가해서 온도를 유지하시고요. 족욕이 끝나면 수건으로 발을 잘 말리시고 바로 양말을 신어서 따뜻함을 유지해 주세요. 마사지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종아리를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다음날 아침에 다리가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체온 유지 습관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은 자동으로 수축해서 혈류가 급격히 감소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옷은 두꺼운 걸 한 겹 입는 것보다 얇은 걸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체온 조절에 더 좋아요. 그리고 목, 손목, 발목 같은 부위는 혈관이 피부 가까이에 있어서 열 손실이 크니까 이런 부위를 잘 감싸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발과 종아리를 따뜻하게 하는 양말과 레그워머 착용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이 차가우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든요.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실내화나 두꺼운 양말을 신어주세요. 여섯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이에요. 자고 일어난 직후는 하루 중 혈액이 가장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에요. 밤새 누워 있으면서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깨워주는 게 좋아요. 너무 복잡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목을 좌우로 돌리고 팔을 위아래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이 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침실에서 나오기 전에 옷을 충분히 입고 세수할 때도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생활 속 혈압 체크 루틴이에요. 혈압 변화는 혈관 상태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거든요.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재어보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여러 번 재는 것보다는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재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아침 식사 전에 팔 혈압과 발목 혈압을 각각 재어서 기록해 두시면 돼요. 혈압 수첩이나 달력에 간단히 적어 두시면 나중에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을 잴 때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고 너무 꽉 끼는 옷은 벗거나 느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기 직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담배, 커피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정확한 측정에 좋아요. 만약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높거나 낮게 나오거나 팔과 발목의 혈압 차이가 크게 난다면 한 번 더 재어보시고 계속 그런 패턴이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혈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어요. 깊게 숨을 쉬는 복식호흡이나 명상, 가벼운 산책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도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매일 7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9번째는 금연과 적당한 음주예요. 담배는 혈관에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거든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여요. 나이가 많을수록 금연의 효과가 더 크니까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게 좋아요. 술도 적당량은 혈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로워요. 하루에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가 적당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일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씩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물 마시기와 족욕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며칠 쉬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혈관도 우리가 매일 관리해주는 만큼 건강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되짚어 보겠어요. 손발이 차가운 건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하셨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픈 건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셨고요.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것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을 거예요. 발등이 하얗게 보이거나 발목 혈압이 낮게 나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신호들이 사실은 혈관에서 보내는 조기 경고였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정직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신호부터 차근차근 보내주거든요.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 빨리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막혀갑니다. 처음에는 손발 끝부분만 차가워지던 게 나중에는 팔다리 전체로 퍼져요. 조금만 걸어도 아프던 게 나중에는 쉬어도 아프게 되고요. 심하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조직이 괴사되거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런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평소에 숨어 있던 문제들이 급격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응급실에 혈관 관련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혈관은 나이가 많아도 관리해주는 만큼 회복될 수 있거든요. 물론 젊을 때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민수 삼촌처럼 한 달만 제대로 관리해도 걷는 거리가 늘어나고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져요. 손발 냉증도 족욕과 가벼운 운동만으로 상당히 좋아지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나아집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정말 작은 변화도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 조금 더 마시고 짜고 단 음식 조금 줄이고 하루에 15분만 움직이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반응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혈관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가 돼요. 혈액도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져 있고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수분도 보충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집니다. 동시에 체온도 올라가면서 전신의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어요. 이 습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 물 한 컵 더 추가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에 족욕을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체력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나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계속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가족분들께도 오늘 들은 내용을 전해 주시고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알아야 하는 소중한 지식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실내 운동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추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근력과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